정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국으로 오는 매일 아침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있는 집, 그리고 언젠가는 자연이라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늘 도덕적인 아버지이고 아들이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도덕적이 된다면 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자연에게 늘 겸허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겸허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3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하긴 아베 신조 내각처럼 겸허함과는 담사한 정권도 없었을 겁니다. 아베 신조는 역사 앞에 겸허해지기는커녕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을 일삼으며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외교 차관들의 긴급 회동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연결하고 3부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연결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주요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이슈 포커스를 보내드립니다. 전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상당히 재미있죠. 네, 우선 그린벨트 푼 곳에 호텔 공장 지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 푼 곳에 쇼핑몰 호텔 허용. 이 어제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내용이 헤드라인 예,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네. 그린벨트에는 체육시설과 전기시설만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풀어서 호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놀라운 뉴스죠. 그리고 뉴욕 맨해튼 빌딩 폭발 후 붕괴, 맨해튼 아파트 주체 폭발 붕괴, 이 뉴욕에서 발생한 이 대형 사고 관련한 또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어제 이 테러에 연관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래서 아마 이제 주요 뉴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렇죠. 사진만 이제 크게 다 실었던데 이 신문 하나가 헤드라인을 또 이걸 뽑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도 증거 숨기고 여동생의 거짓 진술 유도, 이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의혹 사건 그 관련 내용 이렇게 있네요. 예. 어쨌든 그린벨트 푼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딸임인 박근혜 대통령이 푼다는 건데 어떻게 푼다는 겁니까? 예. 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 집단 취락이라 그러죠. 취락지구. 그곳에 대한 용도 제한을 일단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곳을 이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업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들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도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해제지 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 비율 제한 현행 2분의 1 미만인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까지 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지역 개발이 이런 식으로 좀 본격화되면 4년 동안 최대 8조 5천억 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 늘 난개발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안 풀어도 이렇게 야금야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뭐 그래도 제한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난개발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주택단지 정도만 들어설 수 있었던 그 집단 취락 지역, 해제 지역에다가 상업시설, 공장 이런 것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발이 이런 식으로 한두 곳에 시작이 되면 나중엔 좀 통제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그동안 개발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땅값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임야가 한때 75%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봤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발전 전략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죠. 네. 뭐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면 그걸 이제 하향식으로 그 지역으로 내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럽니다. 우선 그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이런 걸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이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지역 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이제 좀 묶어서 이걸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규제 완화책 이런 것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결국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지식도 나오고 있죠. 네. 안 그래도 어제 그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6월 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어떤 후보에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뭐 정치적인 고려 없었고 이번 대책은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예, 워낙 큰 전국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사협회와 정부가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정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일까지 의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 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 상정도 좀 유보가 된 상태죠. 여기 대해서 의사협회 역시 이 원격 진료의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도 밝히고 뭐 일단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한일 관계는 경색일변도 길을 끌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고노다마 재검토 의사까지 밝힌 채 과거사를 왜곡하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국방백선은 물론 교과서의 자국의 영토라고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어제 양국의 외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결과는 구체적 논의 없이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 우리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일본의 아리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이 만났습니다. 예,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에 첫 만남인데 이 회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알려진 대로 회동의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조태용 차관에 대한 인사, 예방 정도 차원이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24, 25일에 열리는 한일 관계를 푸는 물꼬로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의 타진, 이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보도를 보면 구체적 논의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정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외교라는 게 한쪽 일방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외교 차관이 만나서 입장을 확인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내지는 그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부담을 양국이 가지는 쪽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차관회담에서 조금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예. 지금 한일 간의 현안이라면 1차적으로 정상회담 개최인데요. 네. 예, 일각에서는 이달 말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 정상회담을 제안하기 위한 일정으로 들어왔다고 봤는데 네. 일본에서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다 이런 후문이 나옵니다. 일본의 회담 제의 배경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까이는 2월 13일 날 그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외무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일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해왔고 아베 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외무성에서도 미국 쪽 의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었고 더더군다나 그 지금 주일 대사로 있는 그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 같은 경우에도 발언을 했으며 우리나라 지금 주한 대사인 성김 대사도 위안부에 관련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각국 대사관들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 쪽에서도 여기서 더 이상 일본이 대화의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이키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일본 쪽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부터 일본이 이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지세추어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아베 신조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느닷없이 찾아왔죠. 일찍이 5시간 먼저. 이번에도 이렇게 먼저 또 대화를 제의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층의 역사인식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 기본 입장을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정 정도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지금껏 1년 이상을 얘기해왔던 대로 원칙의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현재의 방식에서 태도에서 그러면 과연 퇴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양국의 지금과 같은 그 치킨 게임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 결국 하늘 양국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부담을 느낀다면 이 퇴로를 만들고 출구를 마련하는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가 향후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한국 외교당국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나 조금은 궁금해지는군요. 예,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오바마 방문 후에 한일 관계가 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징검다리식으로 일본, 한국을 거쳐서 갈 건데요. 사전에 아마 4월 달에 되게 되면 문제는 그 시기쯤에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 예대제에 대해 참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들이 작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암초가 많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방한이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그 개선의 방향을 트는 기폭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 고노다마를 수정하겠다. 이 시도를 사실상 공식화했던 일본이 우리 외교장관 윤병세 장관이 유엔 연설을 하고 또 미국이 경고를 하고 이러니까 고노다마의 수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조금 미묘한 그 대화의 국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터졌던 것은 과거에 관방부 장관이었던 이시하라 노부오라는 사람이 그 코노다마를 만들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사전 조정이 있었다. 즉 예. 사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본 쪽의 선의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사전 조정이 있어서 이거를 한국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걸 검증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즉 초점은 위안 발문이들의 증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물밑 작업들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코노다마의 수정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향후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일 관계에서 일본 쪽이 카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코노다마의 수정 여부가 아니라 그 일본 쪽에 어떤 대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검증하는 작업을 일본이 계속할 경우에 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을 표명하는 검증 결과를 공개했을 때 네. 예, 그때는 파장이 크게 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노다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손을 대겠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엄포를 놓는 셈인데요. 예.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 증언을 검증하는 작업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 인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코노다마에 대한 수정과 그다음에 무력화 이 작업은 거의 한일 관계에 굉장히 큰 파문을 낳기 때문에 이거는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만약에 일본이 코노다마를 수정을 하는 것을 강행했을 때 네. 이 동북아 지금 그 예컨대 한미일 공조 체제라든지 네. 또 이 미일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노다마 수정이라는 것은 곧 이제 2015년 내년이 됩니다만 한일 회담 60주년을 즈음해서 아베 담화를 만들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나 미국의 그 역사 인식과 외교 관계 틀까지 그 변화를 줄 만큼의 굉장히 큰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고립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도 일본과 어떻게 만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화의 서곡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어제 우리 측에서 나온 말은 공은 이제 일본에 넘어가 있다 이런 네. 표현인데 이 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내용을 촉구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본은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개성하고 있다는 말을 해서 이 피해가는 이 모양새인데요. 네네. 문제는 일본의 실제 태도인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있는 무라야마 다마, 코노 다마에 대해서 관방장관이든 아니면 국회에서의 답변이든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립 서비스는 되는데 문제는 그 인식이 가리키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코노 다마든 무라야마 다마든 그걸로 면피용으로 하고 내부에서 일본의 보수적 지지자들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을 앞으로도 반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한 해도 역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중문 교수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런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 1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안양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수리터널에서 안양터널까지 4km 구간 밀리고요. 그 전으로도 서운과 송내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 목간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이 났지만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수락지하차도부터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신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이죠. 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빌딩 두 채가 폭발 사고로 붕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9.11을 겪었던 뉴욕 시민들이 테러인 줄 알고 아수라장이 되는 소동이 있었죠. 네,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 30분쯤에 미국 뉴욕 이스트 할렘의 파크 에비뉴와 116번가가 교차하는 지점 센트럴 파크의 북동쪽이랍니다. 이쪽에 있는 5층짜리 주거용 빌딩 두 채가 폭발로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친 가운데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무너진 빌딩에는 아파트, 교회, 피아노 가게 등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당국은 가스 누출로 폭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11을 겪었던 시민들이 쾅 하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대피하느라 일대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 시민은 1km 바깥까지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9.11 테러의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다고 불안해했습니다. 당국은 현장 주변의 전철 운행을 중단하고 도로를 전면 폐쇄했으며 구조작업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이 리비아산 원유를 불법 선적해서 달아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일 직후에 리비아 의회가 총리를 해임했다고 하죠. 리비아 최고 정치 기구인 의회는 현지 시간 11일 알리 자이단 총리 불신임안을 투표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2주 내에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국방장관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 인공기를 탄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동부 S시대를 향해서 리비아 해군의 포위를 뚫고 공해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총리 해임은 반군의 원유 밀수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조치로 보입니다. 이 35,000톤급의 모닝글로리호는 소속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인공기를 달고 있어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반군이 몰래 공급한 원유를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가 리비아 반군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원유를 5억 9,810만 달러치 구매하는 등 수입 에너지 90%를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반정부 시위에 휩쓸려서 경찰 최루탄을 맞았던 10대 소년이 숨져서 이 규탄 시위가 격화되고 있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았던 15세 소년 베르킨 엘반이 9개월간 혼수 상태 끝에 현지 시간 11일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소년은 빵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시위대에 휩쓸렸고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터키 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이 붙은 양상입니다. 12일 이스탄불에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 수만 명이 모여서 추모 집회를 열었고요. 전국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터키는 오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3선 연임한 에르도안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지방선거가 판이 커졌습니다. 야당의 통합으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데다 여당의 이른바 중진차출론에 의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스타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들면서 큰 판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인천은 여당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출사표를 내면서 송영길 현 인천시장과의 빅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이 현재 경선 후보로 있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인물인데요. 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송영길 현 시장의 대항마로 차출한 겁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대결이 예상되는 두 분의 말씀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정복 전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의원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뭐 편하실 대로 불러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의원은 현직이고 장관은 전 장관이니까 의원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고심이 많았겠습니다. 이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인천시장에 출마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다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는 힘 있는 중진이 이제 인천시장에 이렇게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천의
어떤 격을 높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대 심리도 또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무기력했던 인천 시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저도 제가 잘 결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갖고 있던 모든 열정을 제가 인천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면 정말 달라지는 인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심 과정에서 적잖은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 개인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더 큰 대한민국과 또 인천의 큰 잠재력을 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을 삼기 위해서 기꺼이 제 몸을 던지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선거 주무장관인 안행부 장관이 선거 3개월 전에 옷을 벗고 출마한다는 것은 좀 위법은 아니지만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그 과거에 안행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행자부 장관 시절에도 다 이렇게 선거에 출마했던 일이지 뭐 새삼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 모두가 다 참정권을 갖고 있고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뭐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저도 그 어떤 참정권이나 피선거권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안전행정부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잘 갖춰진 시스템과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업무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곧 이제 후임 장관이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한치의 착오 없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이 문제가 뭐 큰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로 하는 부분은 저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이 중진차출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새누리당은 또 중진차출론 얘기를 하지 않죠. 총동원형 이 얘기를 하는데, 인천에는 황우여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님 출마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업무론이 나오면서 박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무슨 박심이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선거에 나갈 때, 선거를 치를 때 당에서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최적임자다. 선거에서의 적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당선되어서 정말 시정을 잘 운영해 나감으로 인해 갖고 인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된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지, 거기에 누가 무슨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반영돼서 얘기된 것은 아니죠. 예, 이 계속 반대쪽 입장에서 제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인천 출신이지만 지역구가 김포다. 이제 김포에서 시장도 지내고 삼선 의원까지 한 분이 왜 또 인천시장으로 오시느냐. 그리고 사실 그 전에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인천시로 선대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것도 이제 자꾸 정치적으로 흠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고,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사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인천에 많은 연고, 우리 지금 뭐 형제들도 살고 계시기도 하지만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천에서 구청장도 지냈습니다. 제가 연고가 없는 김포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어떤 신화 같은 정치를 이루어온 사람인데, 이제 당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인천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정말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서 인천에 돌아와서 인천 시민들의 꿈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다른 후보들은 뭐 왜 그러면 인천에 와서 국회의원을 할 때 왜 인천에 왔느냐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거 작은 무슨 지역을 따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극복해야 될 이 시대에서의 그건 옳지 못한 정치적인 공세들이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행복을 누가 과연 지켜주고 이룰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우선시돼야지 그 다른 걸 갖고 얘기하면은 저도 얼마든지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는 그건 유치한 얘기다. 정말 누가 역량 있고 누가 그 시정을 맡아가는 데 있어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유정복 의원님이 출마를 하자 바로 일주일 전에 출마를 선언했던 친박계 이학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 의원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박심 논란이 또 나왔어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학재 의원은 이제 저의 뭐 어떤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제가 정말 그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동료 지금 국회의원인데, 제가 인천 서구청장을 지내고 저는 임명직대했습니다만 이학재 의원은 이제 선출직 구청장도 지내고 또 국회의원도 제가 앞서서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제가 비서실장을 쭉 하면서 사실상 5년간을 했고 그 후에 또 이학재 의원이 하고, 이거는 저희는 정말 정치적 동지일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가치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나라가 잘 되고 또 지역이 잘 돼서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다는 생각에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가장 경쟁력이 크다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학재 의원께서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를 통해서 인천의 꿈을 실현하겠다 하는 뜻을 본인이 밝히고 저를 이제 높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참 이학재 의원의 이 희생적 결단에 대해서 무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또 이학재 의원을 위해서라도 제가 기필코 인천시장에 당선돼서 그 꿈을 펴나가도록 합니다. 예, 이 솔직히 우리 유정복 의원님 출마하라고 설득한 사람은 누굽니까? 출마하라고요? 예. 이 장관으로 계시는 분을 출마로까지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까지야 뭐 다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건 당 안팎에서 여론을 통해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도 다 보고 들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또 시민의 정서라든가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 행정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춰봐서 다양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의례적인 덕담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에게는 좀 덕담으로는 안 보여요. 그만큼 이제 친박 핵심인데, 장관 사표와 출마 의견을 언제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뭐 그런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장관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 야당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발하는 이声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전원책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한 측근 7세 정치인이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을. 박심 논란 이 부분은 제가 장관직을 사임하는 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복도로 나올 때 기자들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냐 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그것이 무슨 뭐 박심 논란을 기대했는데 박심이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민심이 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건 다 번뇌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민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박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정치를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대통령께서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장관도 또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심 그런데 기대해서 뭐 선거를 치르고 그런 필요성은 없고요. 제가 다만 시장이 된 데면 중앙정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그것도 또 많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또 저희 진정성과 저희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과 행정을 해왔던 역량을 총 발휘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저는 바랄 뿐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역 민심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에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 선거가 이렇게 중앙 정치권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관심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긍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뭐 중진 실세 그리고 또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직을 뒤로 하고 던지고 인천시장으로 뛰어든 저희 그 모습에 대해서 놀라움과 동시에 매우 기대감이 높고요. 저는 이런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더 제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해답을 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인천은 상당히 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심과 또 희망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서에 있습니다. 예, 방금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장이 되셨을 때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인천이 현안도 많고 예. 또 과제도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채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잘 치러서 그 후에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저는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시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 이것을 결국은 인천의 희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것은 뭐 다 여러 가지 앞으로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인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 역량이라든가 여건에 비해서는 매우 시민들은 지금 무기력하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심점이 없이 그리고 어떤 지역 정체성이 없이 흔들려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300만 시민의 시장이 되어서 아마 시민들께서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의 힘이 있어야만이 시장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의 힘, 시민의 통합. 예, 이걸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제 한 1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못 드리겠고, 예, 승리하면 인천시 잘 하실 수 있겠죠?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정복 전 장관,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훈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예, 재론식의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